아침 인터넷 주요 검색어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또 올라 있습니다. 법원이 두 번째 구속영장도 어젯밤 늦게 기각했기 때문인데요. 심사를 한 판사는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박창근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되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4일 운전기사와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피해자 다수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영장 심사를 맡은 허경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에 입국시킨 뒤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가사도우미 고용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대한항공을 동원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그 밤사이에 들어온 소식부터 좀 볼게요. 영상 이거 보셨습니까? 이명희 씨의 폭언. 네, 한 두 번 본 것 같습니다. 두 번을 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그 보시면서? 어떻게 집안 전체가 이렇게 욕을 잘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가족 간에는 어떻게 대화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뭐 그런 얘기들도 지금 인터넷상에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 뭐 방송에서는 뭐 XX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네. 대충 우리가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하는 그 어투랄까요? 행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야, 참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네네. 방북동 지압해서 내 오늘 지압 몇 시에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이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개인 전화 부셔버려? 왜 개인 전화? 왜 일할 때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왜 개인 전화 놓고 야? 이거는 일할 때 오늘 내 어디 중요한 행사 있어 없어? 그게 말해! 없는데 왜 내 타임에 빨리 전화하란 말이야. 아유. 방송을 이 아침 시간에 들으시면서 좀 언짢아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잠이 다 깨셨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 동영상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뭐 소리 중에 삐삐 소리 처리된 거는 대부분 욕설들이고요. 네. 이명희 씨가 그 평창동 집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이 수행기사 쪽으로 걸어오면서 네네. 뭐 제일 첫 부분은 뭐 안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욕설을 퍼부는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가 나와요. 네, 원래 원본 동영상에는 네. 20분 가까이 50차례 넘게 욕설과 고성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 어제 공개됐어요. 그리고 어제 밤 늦게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충격이 좀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명희 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서 입국시키고 자신의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기각됐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이게 두 번째 그 영장에 대한 어떤 심사가 기각된 거였는데 그렇죠.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구속 수사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현재 그 소환 조사에서 필리핀인들에게 가사 일을 시킨 거는 맞다. 근데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민특수조사대가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 씨의 추가 조사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러 세 번째 방북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중국에 갔습니다. 북미 간에 뭔가 하려고 하면 작전 회의라도 하듯 북중 회담이 열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베이징을 1박 2일 방문한 다음에 어제 평양으로 돌아갔죠. 근데 네. 계속해서 경제 행보를 이어갔다고요? 네. 원래는 단순히 뭐 북미 정상회담 결과 전화를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 경제 시설을 집중적으로 둘러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이징 방문 이틀째인 어제는요. 농업과학원 그리고 철도 교통지휘센터를 둘러봤는데요. 베이징시 지하철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기초시설투자 유한공사도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곳들은 대부분 지난달 북한 노동당 창관단이 방문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단 면면이 보면은요. 이번 방문 목적이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인물인데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박봉주 내각 총리 그리고 교육과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과 같은 수행단이 포함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한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어제 또 만났습니다. 그렇죠. 네, 시진핑 국가주석 내외와 부부 동반 오찬회를 열어서 또다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첫날은 저녁을 함께하고 어제 떠나기 전에는 또 점심을 함께 먹은 거죠. 네. 네. 판문점 선언, 또 북미 정상회담 이 상황들이 아주 숨가쁘게 지나간 다음에 북한이 경제 개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비핵화가 다 진행이 되고 나서 북한이 경제 개방이 되고 나면 요때를 생각해서 이런 행보들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비핵화 조치를 전부 이행하는 것이 전제돼야 뭐 시장 개방이든 경제 개발이든 가능한 거니까요. 어쨌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게 간접적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중국도 이를 아는 것 같습니다. 비핵화 이후에 북한 시장이 열리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해서 경제 협력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김 위원장이 기초시설 투자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나중에 남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국 횡단 철도 그 TCR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그 재건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네. 예. 그 철도가 나중에 뭐 동남아시아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뭐 전 세계가 다 연결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 전쟁 때 북한에서 세상을 떠났던 미군의 유해. 이러면 이번 주 안에 미국으로 송환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결국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협상 내용에도 포함됐던 거잖아요. 네, 외신에서 앞다투어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이터 통신이요. 복수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에 유해를 송환할 것이다. 그 후에 하와이 공군기지로 이송될 예정이라면서 익명을 전제로 한 취재원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CNN도 6.25 전쟁 중에 숨진 미군들 유해가 수일 안에 송환될 계획이다. 네. 그리고 ABC 방송도요. 최대 209의 미국 유해가 곧 송환될 계획이라고 밝혀서 아무래도 조만간 이게 시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려진 것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한국 전쟁 때 실종된 미국 병력이 총 7,697명에 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전사에서 북한 땅에 묻혀 있는 유해는 5,300여 구가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5949님이 우리에게 한미동맹이 중요하듯 북한에게도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북한이 마지막 평화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마치 적대적인 어떤 무언가만은 아닐 테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갔던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 간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노동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엄청난 보도를 했더군요. 네. 사진만 20장이 넘어요. 네, 맞습니다. 김 위원장의 리설주 여사하고 전용기 참메이로 내리는 모습부터 그리고 시진핑 내외의 환대를 받는 모습까지 사진과 함께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어요. 네. 그리고 방중사실이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킨 건데요. 그래서 유엔을 비롯한 다자무대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 9월로 예정된 미국 뉴욕에서 열릴 유엔 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외교 시장에 전면에 등장한다. 네. 노동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마치 SNS 같더라고요. 사진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인별그램 같은 느낌도 약간 네. 좀 들고. 자, 이번엔 세 번째 뉴스 볼게요. 다음 달부터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해도 6개월 동안은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린 얘기인데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이 되죠. 7월 1일부터. 근데 단속이나 처벌, 연말까지 그러니까 최장 6개월 동안 미루겠다.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기업이 준비 시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를 인정한 셈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이제 와서 왜 이러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개정으로 사실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을 일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올 연말까지는 적발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기업이요. 네. 다만 처벌 유예 대상에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노동부의 이 같은 결정은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른 건데요. 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네, 노동계는 정부가 사용자 편들기를 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요,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계도 기간을 언급하는 건 기업들에게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민주노총은 경영계 요구는 바로 수용해주면서 왜 노동계 요구는 일관되게 무시한지 모르겠다. 지금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문제로 지금 노동계하고 정부 마찰 심하잖아요. 그 때문에 노동계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정님이 전 왜 주 40시간 근무인 줄 알고 있었을까요? 유유 보내주셨는데 법정 근로시간은 아시는 것처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주 5일. 40시간이 맞죠. 그런데 근무 시간 기준을 잡을 때 52시간으로 한 것은 추가 근무 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제한이 되는 겁니다. 네.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하면 52시간이 되는 거죠. 네,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추가 근무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적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 보죠. 친박 핵심, 친박계 좌장이죠. 서청원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뭐 최고 형님이라고 볼 수 있죠. 8선입니다. 8번 국회의원을 했던 서청원 의원이 어제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습니다. 네, 친박계 좌장이라 불리는 서청원 의원이 어제 탈당했습니다. 서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자신의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면 2년여 동안 고생했고 이제 때가 됐다. 자유한국당 탈당이 마지막 소임이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는 개인적으로 친박 좌장이라는 수식어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면서 그 홍 전 대표가 위장평화쇼라고 얘기해서 국민이 실망한 거다.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많은 지도자를 봤지만 홍 전 대표 같은 욕쟁이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를 아주 질타했습니다. 이게 서청원 의원의 탈당이 과연 이 자유한국당이 다시 되살아나는 어떤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진 책임론이라는 것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오면서 뭐 은퇴 압박까지 이어지자 이런 탈당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죠. 네, 그동안 서 의원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한 후에 친박 청산 대상 1호다 이런 얘기를 상징적인 들었었거든요. 인물이었죠. 네. 네. 그리고 한국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친박에 목을 쳐야 된다. 보수 몰락에 책임을 져야 된다. 와 같은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비박과 친박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어요. 네. 그래서 결국 혁신 과정의 계파 갈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환영의 뜻을? 네. 네. 대선배님들이 결심을 해줘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건강한 정당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의총 열죠. 그리고 네. 뭐 쇄신 방향 이런 거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김성태 대행이 분열된 이 내부 의견을 수렴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 김 대행은 당 쇄신안을 두고 표결에 붙이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선을 그었었거든요. 네. 어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출연했었는데 쇄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에게 자세히 공유하고 앞으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쇄신을 하기 위해 폭넓은 공감을 구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의견을 모아보겠다 이런 말은 안 했거든요. 말을 굉장히 아꼈는데 게다가 서청원 의원의 탈당이 그 친박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줬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비박 친박 간의 계파 갈등이 거칠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군요. 네. 자,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검찰이 오늘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정위가 기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눈 감아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겁니다.
네, 어제 SBS 단독 보도인데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기업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눈 감아준 것이 검찰에 포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주식 소유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한 기업들을 공정위가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서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못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주식 소유 허위 신고를 공정위가 알게 되면 무조건 고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고발조차 하지 않아서 기업과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검찰이 보는 문제의 기업에는 신세계하고 네이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던 신세계 그룹, 그리고 이해진 창업자 친인척의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했던 네이버를 포함해서 기업 수십 곳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명희는 조금 전 괴성을 지르던 그 이명희 씨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네네. 네. 그 4급 이상의 공직자, 사실은 그 퇴직 후 3년 동안 본인하고 관련 있는 곳으로 취업하는 게 그 금지돼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무시하고 기업에 재취업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다. 네. 이런 내용이 함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정위 고위 간부 10명가량이 그 모두 취업 제한 기업에 취업하면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혜가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일일이 공정위 퇴직자들이 어디에 취업할지를 공정위 운영지원과에서 알아봐줬다고 합니다. 재취업을 할 걸 직접 알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알선까지 했다. 네. 예. 검찰은 또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공정경쟁연합회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곳도 압수수색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공정위, 기업 그리고 이익단체가 부적절한 로비 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은 파장이 엄청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이명선 기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뭐 다양한 뉴스들 전해드렸는데 특히 그 주 52시간 관련해서는 조환철님이요. 급작스럽게 실시하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계속 얘기된 건데 사용자들은 왜 이제서야 그렇게 불만인 것인지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7128 끝번호 쓰시는 분은 근로시간 단축이 그다지 반갑지 않네요. 저는 기본급이 적어서 추가 근로가 제한이 되면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네. 분명히 이게 맹점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개선책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정님, 맨날 듣는 곤유부, 오늘 차량 수리 맡겨서 못 들을까 걱정했는데 센스쟁이 택시 아저씨가 곤유부를 듣고 있어요. 아웅 너님 심남. 예. 모랑 택시 아저씨 감사용. 아이고 제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처음에 전해드렸던 이명희 씨 음성 관련해서도 문자 엄청 쏟아지는데요. 이정훈님입니다. 운전 중에 듣고 있는데 방송 사고인 줄 알았네요. 잠이 확 달아나네요. 깜짝이야. 하정우님은 저렇게 난리를 쳐도 돈만 있으면 되는구나. 허. 5167 쓰시는 분은 소름 무서워요. 김남희님, 야 옥타브가 미까지 올라가네요. 미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와. 이명희 씨 관련된 문자 메시지는 훨씬 더 많은데 거친 표현들도 제법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라디오로 처음 듣는다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천보석님, 라디오로 처음 듣는데 더 좋네요. 곤유부 파이팅. 정성헌님, 매번 팟캐스트로 듣다가 밤새워 시험 공부하다가 처음 본방 들어요. 매번 정신없어서 뉴스도 못 봤는데 덕분에 매일 뉴스 잘 챙겨 듣습니다. 애청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이 시작되면 그 근로시간 52시간 단축도 시행이 됩니다만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전화가 만약에 온다면 어떤 라디오 들으셨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이라는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참 피가 되고 살이 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요. 이명선 기자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